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흑산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적산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흑산병은 적산병에 반대되는 그런 차트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장대 음봉 3개가 이렇게 출현한 것을 흑산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산병은 주가가 상승한 고가권에서 나타나게 됐을 때는 앞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하락한 차트에서 흑산병이 출현하게 됐을 경우에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적으로 이 흑산병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신호 검색에서 하락 반전 캔들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흑산병이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차트상에서 흑산병을 표시해 주는데, 좀 보기 쉽게 이 부분을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좀 바꾸고요. 다이아몬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꾼 뒤 흑산병이 어디 표시되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지금 흑산병이 나타났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3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서부터 흑산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여기서 흑산병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6일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흑산병 표시가 이렇게 3개가 연속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음봉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흑산병이 나타난 후에 여기서도 보듯이 상승 추세로 어떤 전환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흑산병이 출현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상승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 동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47,000원에서 6만원까지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죠. 왜냐면은 이 흑산병이 출현했을 때 거래량 자체가 평균 거래량보다 낮았기 때문에 상승 신호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흑산병이 출현을 했는데, 마지막 날 거래량이 이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날 거래량이 증가한다면은 흑산병의 공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의 거래를 풀어서 해석했을 경우에 이 마지막 날 종가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의 거래량만 증가한다면은 충분히 이 흑산병이 성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다음날 이렇게 도지 형태가 나왔고요. 다음날에도 도지 형태, 다음날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날에 약간 떨어졌다가 네, 이렇게 점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계속 상승을 했죠. 54,000원에서 지금 69,900원까지 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흑산병은 하락하던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기 최초의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통 2, 3개월 정도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친 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흑산병 매매를 할 때는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20일 위에서의 양봉 차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락의 바닥, 정말 발바닥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노려볼 만한 차트가 바로 이런 흑산병 차트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런 흑산병의 저점이 깨질 때 다시 한 번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이 다음날 이런 도지 형태가 또 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4% 정도의 여유를 두고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설정을 한 뒤에 주가가 만약에 이 밑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손절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다음 차트는 카카오 차트인데,
이렇게 적산병이 출현을 했는데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단계적으로 점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 양봉이 뜨면서 상승 반전 신호가 또 한 번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승 반전 신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산의 20-30% 정도를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했고, 네. 이런 개파락 양봉의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다음날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20일 위에서의 양봉이 출현을 하고, 자, 이렇게 20일 위에서의 양봉이 출현했을 때를 상승 확인 사살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산의 뭐 5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이후에 조금 더 횡보를 했다가 완벽하게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흑상병이라는 것은 상승 초입에 나타나는 신호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흑상병의 저가 라인보다 3-4% 정도 더 밑에서 지지 라인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생각하시면 됐는데,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한 2-3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친 후 상승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런 흑산병이 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듯이 개당형으로 지금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였죠.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이 흑산병의 마지막 날에 저점 라인에서 한 3-4% 정도 밑을 이제 지지선으로 잡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날 상승을 했고요. 다음날도 상승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이후부터는 좀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했고, 자,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하락을 멈췄고요. 그리고 네, 다시 2차 상승, 그리고 다시 3차 상승,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도 흑상병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다른 종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흑상병이 출현을 했고요. 흑상병의 마지막 날 이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높게 이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날의 저점보다 한 3-4% 정도 하단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시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렇게 단기 상승을 이뤄냈고요. 이렇게 단기 상승 후에는 좀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횡보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설정해 둔 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횡보가 마무리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형성됐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면서 1차 상승을 이뤄냈고요. 다시 이 박스권이 지지 라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2차 상승을 다시 또 이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4개월에 걸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30만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은 100%가량 이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흑산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흑산병은 하락하던 추세에서 보통 출현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마지막 날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높게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지선 라인을 3~4% 정도 밑에서 이렇게 형성을 시킨 후에 이 지지선이 깨질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잘 설정을 하셔서 운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경우 발바닥에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연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봤을 때 지금 흑산병이 좀 출현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마지막 날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좀 더 컸을 때 상승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전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날보다는 좀 많이 발생을 했지만 전전날보다는 좀 적죠. 그러니까 3일을 합쳤을 때 가장 커야 되는데 지금 3일을 합쳤을 때 두 번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흑산병의 의미가 조금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은 다른 날보다 조금 높지만 아직 음봉이 2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흑산병이 형성되었다고 또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 흑산병은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뭐 주가의 바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섣불리 들어가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흑산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적용을 해서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